변호사입니다. 이제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에요. 개인.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이제 파산 요건이 부채 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임대인이 개인 파산했을 경우, 임차인이 개인 파산했을 경우에 딱 한정해서 그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자력이,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개인 파산 사건을, 개인 회생 사건 이런 걸 보면 통상은 임차인이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인 경우도 갭 투자라든지 대출 받아가지고 했다가 이게 이자 부담이 특히 지금처럼 이제 물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되면 이제 그런 갭 투자라든지 담보대출 심하게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이제 임대인도 이제 파산할 수 있고, 또 임대인이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다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임대인도 파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는 민법상의 임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에 관한 임대차 보호법이 따로 있고, 상가에 관한 임대차 보호법이 따로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세 가지 임대차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 파산할 경우, 임차인이 개인 파산할 경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임대인은 일단 뭘 가지고 있죠?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지 않습니까? 소유자. 그러면 임대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산관제인이, 개인 파산에서도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되거든요. 파산관제인이 매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금화해서 이제 임대인의 채권자들한테 배당이나 변제나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새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되느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4항 1호 2호를 보면은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각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 요건을 가진 임차인의 경우에 그 임대차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그래서 대항 요건은 뭐예요? 주택은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 상가는 상가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대항 요건은 임대인이 개인 파산 신청하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인 파산 선고일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파산 신청 전, 임대인이 파산 신청 전에 그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임대인이 그 소액보증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소액보증금은 먼저 보호를 해주고, 법에서.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그 임대인 개인 파산 사건에서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상가나 주택의 경우에는 법에 의한 이제 소액보증금을 딱 먼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짜고 친척이나 가족들을 소액보증금 받게 하기 위해서 임대차를 이렇게 이제 짜고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개인 파산 신청하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집 팔아야 되는데 이제 공매 절차로 하든 아니면은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든 간에 임차인이 있는 게 문제잖아요. 새로 산 신규 매수인이 신소유자가 거기 임대차 있는 걸 인정하고 매수한다면 모를까, 자기 나름대로 거기 실제로 거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신소유자가, 매수인이.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실무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내주고 태그하는 식으로 서로 이제 조정을 합니다. 조정. 그래서 이제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을 돌려받고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그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이 비록 개인 파산을 했지만 임차인은 여전히 월세를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이제 파산했을 경우에
가장 이해관계인 임차인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그걸 설명드렸고, 자, 임차인이 파산하는 경우는 집을 지금 주거나 상가나 이런 것들 매각할 뭐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소유권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임차인은 뭐만 있냐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 보증금만 회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산 관제는 이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 보증금 회수를 하면 임차인의 채권, 임차인이 개인 파산 신청한 경우니까 임차인의 채권자들에 대해서 변제 내지 배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권리 이름들이 있는데 주로 알아야 될 거는 파산 절차에서는 재단 채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파산 채권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파산 선고 이전에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건 파산 채권, 파산 선고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건 재단 채권,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재단 채권은 조문에 적혀 있는 것들만 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조문을 봐서 이제 재단이냐 파산 채권이냐를 구별하게 되는데, 차이점은 이제 누가 뭐 임차인이 개인 파산할 때 임대인이 개인 파산할 땐 현금화한 자산이 현금화되어 있는 것에서 재단 채권은 수시로 변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산 채권은 배당 절차에서 배당 비율에 따라서 안분 배당을 하게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많은 게 임차인 개인 파산이 더 많습니다. 임대인 개인 파산보다는. 자, 그래서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임대인이 파산 신청했을 때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언제까지 구비해야 된다? 임대인이 개인 파산 신청하기 전까지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임대인의 그 근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이 경매를 실시하고 임대인이 개인 파산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하느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해당 경매 절차에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까지는 그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소액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액 보증금은 한 2년 내지 3년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지역별로 얼마씩인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설명드린 너무 길어지고, 그렇게 해서 임대인이 개인 파산했을 경우, 임차인이 개인 파산했을 경우, 이제 서로 간에 거기에 임대인, 거기에 임차인, 이게 좀 서로 이제 지위가 다르잖아요. 처리 방법도 다르고.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내가 채권 신고나 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모르겠으면 결국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그냥 개략적으로 알아두시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나도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그러고 전문가들도 실제 삶이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같은 그런 구제제 제도의 활용은 앞으로 향후 한 1, 2년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건 뭐 개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 이런 제도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